네, 앞선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생활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라서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 8월과 9월 연속으로 3%대를 넘어섰고 하반기에도 고물가 상황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님 모시고 고물가 이유와 향후 전망을 들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정말 힘들고요. 구체적인 지표인 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살펴보면 지난 8월에 급격하게 오르더니 9월에도 113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달 연속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서 3%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 소비자 물가가 왜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겁니까, 소장님? 혹시 이제 추석 차례상 차리기 위해서 시장 한번 가보셨어요? 정말 체감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가봤는데. 아마 그 가운데서도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은 사과 하나를 집으면 가격이 상상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마 저는 이제 입이 방정이다. 입이 정말로 이 요란을 떨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송에다 대고 차례상에 올리는 사과 한 개 가격이 10,000원은 갈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제가 한 개 10,000원짜리를 사서 선물 드렸어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1년 전에 비해서 3.7% 올라서 6월과 7월 2% 안정되다가 8월과 9월 갑자기 3%대로 뛰었어요.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에너지 수입 하락폭은 줄었어요. 그런데 농산물 가격은 너무 많이 뛰었어요. 그래서 아마 체감이 전혀 안 됩니다라고 하실 텐데 그래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전체 소비자 물가는 상품과 서비스 458개 품목의 가격을 1년 전과 비교한 거예요. 그런데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것만 좀 추려보자. 장바구니에 많이 담는 품목 144개 품목이 있거든요. 이 품목을 생활물가지수라고 하는데 이것만 추려봤더니 4% 넘게 올랐어요.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품목별로 보게 되면 상승률 1위가 뭐냐? 사과예요. 예. 사과는 1년 전보다 54% 뛰었고요. 아마 올여름 복숭아 많이 못 드셔보셨을 거예요. 복숭아가 2위입니다. 40% 올랐어요. 3위가 토마토예요. 토마토가 30%. 이렇게 신선식품 가격이 정말 천정부지로 치솟았는데 과일은 이게 1년에 한 번 수확해서 저장했다가 먹거든요. 예. 사과 가격 더 안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 공공요금도 되게 많이 올랐어요. 지금 보니까 전기, 수도, 가스 공공요금이 19%가 올랐어요. 우리가 자동 이체되다 보니까 내 눈으로 확인은 안 돼. 그러나 장바구니 들고 마트에 가면 사과 가격은 카드 결제일마다 느껴. 예.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데 공공요금도 상당폭 올랐습니다. 예. 유가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유가는 세계 3대 유종이 있어요. 가장 많이 지금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게 미국의 WTI라고 하는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이건 선물 가격이에요. 그리고 유럽산, 북해산 브렌트유. 우리는 중동에 있는 중동산 두바이유를 많이 수입해요. 근데 최근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하마스와 그리고 이스라엘 간 분쟁으로 인해서 3대 유종이 일제히 이제 배럴당 이제 $90우로 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거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입하는 시점에 2 내지 3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마 체감하실 거예요. 주유소 휘발유 들어가게 되면 야, 서울의 비싼 지역은 리터당 1,900원 넘은 데도 있고요. 전국 평균이 리터당 1,800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농작물이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유가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분명히 클 텐데 이외에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악재들 또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맞습니다. 가장 큰 게 기상이변이에요. 아, 정말로 이제 기상이변이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보니까 농산물 피해, 수산물 피해가 정말로 극심합니다. 앞서 제가 이제 과일값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폭우와 폭염이 겹쳐서 오다 보니까 낙과 피해가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10월부터 오른 걸로 좀 볼까요? 우유 올랐어요. 우유. 그다음에 설탕 올랐어요. 설탕 국제 가격이 12년 만에 최고치예요. 소금 가격 올랐어요. 근데 소금, 설탕, 우유 이게 가공식품의 원재료예요. 이거 하나만 오르는 게 아니라 그걸 재료로 쓰는 모든 제품이 다 오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밀크플레이션이라느니 슈거플레이션 우려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참 우리나라는 사실은 아니 애들도 점점 줄어서 저출산으로 우유 소비
굉장히 좀 줄어들고 있다며 근데도 왜 매년 오를까라는 궁금증을 가지실 텐데 우리나라가 2013년부터 원유는 수요와 상관없이 원가 연동제 생산비 오르면 자동으로 올려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아마 마트 가서 1리터짜리 우유 한 딱 집으셨다. 추석 전후 가격이 달라졌어요. 추석 전에는 한 2,900원대였는데 지금 3,100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상이변도 영향을 미치고 환율도 영향을 미쳐요. 우리는 쌀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수입해다 먹어요. 예. 그런데 수입하는 건 다 뭐 주고 원화 주고 사오는 게 아니라 달러 주고 사와요. 근데 지금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환율에도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큽니다. 조심스럽습니다만 결국에 소장님의 말씀은 이 고물가 시대가 당분간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시대에 정부가 해야 될 대책이라든지 혹은 일반 서민들은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겠습니까? 전 늘 말씀드려요. 올해가 어려운데 내년이 더 걱정된다. 올해 1.4% 내외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요. 물가는 얼마? 3% 넘게 올랐어요. 그러면 내 임금이 물가 따라잡지 못하고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실질 소득은. 그런데 오늘만 그러냐?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내년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제 정부나 한해는 내년에 2% 초반까지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내년에 한국 경제는 1.9%, 2% 성장 못합니다요. 이렇게 되면 내년에도 물가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3고를 조심하자. 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개인은 자 그동안은 금리 낮았기 때문에 빚내서 B2 영끌할 수 있어서 주식 투자도 하고 이제 부동산 투자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대출금리 7%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빚테크가 아니라. 그러니까 개인들은 점점 씀씀이를 줄이면서 빚을 갚아나가야 되고요. 기업들의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이런 위기가 왔을 때는 투자해야 돼요. 투자하고 고용을 해야만 그다음에 이런 위기에 벗어나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었던 걸 우리가 과거 경험에서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기업, 가게 모두가 이제 3고 시대를 맞아서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님 모시고 고물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